여러분, 오늘은 아침 뉴스를 보면서도 믿기 힘들었을, 아니 어쩌면 소름이 돋았을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의 특수부대에 의해 전격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된 사건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그것도 수천 명의 경호원과 군대에 둘러싸인 채로 잠든 깊은 밤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는 수갑을 찬 채 플로리다의 미 해군 기지에 모습을 드러냈죠. 도대체 미국은 어떻게 이런 무모해 보이는 작전을 성공시켰을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 이런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단순히 독재자를 응징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거대하고 서늘한 경제적,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에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의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미국의 진짜 속내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앞으로 변화할 세계 질서의 흐름을 놓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 게임 시작합니다. 먼저 그 긴박했던 체포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작전명 앱솔루트 리졸브. 우리말로 번역하면 절대적 결의 정도가 되겠네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이번 작전의 주역은 미국의 최정예 중의 최정예, 바로 델타포스와 제60 특수작전항공연대 나이트 스토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블랙 호크 다운 보셨나요? 거기 나오는 그 실력자들이 현실판으로 등판한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는 그야말로 요새입니다. 특히 대통령궁인 미라플로레스는 겹겹이 쌓인 방어망 때문에 개미 한 마리 들어가기 힘든 곳이죠.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레이더망을 무력화하는 최첨단 스텔스 헬기가 카라카스의 밤 공기를 가르며 침투했습니다. 소음조차 거의 들리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들이었죠. 마두로의 경호대원들은 자신들의 코앞에 미군 특수부대가 들이닥칠 때까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울 도심 한복판에 외계인이 내려앉은 것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짧은 교전이 있었지만 이건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화력과 기술력 차이 때문이었죠. 결국 마두로는 잠옷 차림으로 미군에게 제압당했습니다. 한때 베네수엘라의 절대 군주로 군림하던 남자가 단 몇 분 만에 미국의 범죄 혐의자가 되어 수송기에 실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지금인가? 그리고 왜 굳이 이런 위험한 작전을 감행했는가 하는 점이죠. 미국이 내센 공식적인 명분은 인권 탄압과 마약 카르텔과의 결탁입니다. 마두로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과 반대파에 대한 가혹한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왔죠. 특히 미국 검찰은 마두로를 마약 테러리즘의 배우로 지목하고 현상금까지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제정치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의 구현을 위해 미군이 타국 대통령을 납치하듯 데려오지는 않거든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모든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트럼프는 작전 성공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통제하여 작전 비용과 주둔 비용을 모두 충당하겠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지극히 트럼프다운 발상이죠.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석유 매장량만큼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죠. 마두로 정권의 실정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 점을 파고든 겁니다. 야, 너희 석유 그렇게 많으면서 국민들 굶기고 마약이나 팔고 있냐? 그럼 그 석유 우리가 관리해 줄게. 대신 그 돈으로 우리 군대 유지비랑 이번 작전비 다 낼게. 이런 논리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을 뺏겠다는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는 마두로라는 변수를 제거하고 그 자원을 미국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경제적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서울로 치면 강남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 주인권을 강제로 뺏어서 그 수익으로 경비비를 충당하겠다는 수준의 압박인 셈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을 보고 멀로주의의 화려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멀로주의 학교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죠? 19세기에 미국 먼로 대통령이 선언한 건데 묘지는 간단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앞마당이니까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간섭하지 마라. 그런데 이번 마두로 체포는 이 멀로주의를 21세기 버전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해서 실행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 베네수엘라의 뒤에는 누가 있었나요?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차관을 빌려주며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선점하려 했고 러시아는 군사 고문단을 보내 마두로 정권을 지탱해 줬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였겠죠. 내 앞마당에서 남의 나라 애들이 노는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겁니다. 이번 작전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미국이 날린 강력한 어퍼컷입니다. 봐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가 밀어주는 독재자도 하룻밤 사이에 데려올 수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이걸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공들여 쌓아온 영향력이 미국의 특수작전 한 번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이건 국제 질서의 룰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상대가 한 국가의 원수일지라도 사법집행이라는 명목 아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행보를 보며 어떤 분들은 통쾌하다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오만한 것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중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대할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포와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는 이제 마두로 이후에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 지지하는 임시정부가 들어서겠지만 그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마두로를 따르던 잔당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석유 자원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 치열해질 겁니다. 트럼프의 말대로 그 석유 자원이 정말 베네수엘라 재건에 쓰일지 아니면 미국의 배를 불리는 데만 쓰일지 전 세계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미국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의 자원으로 비용을 결제하는 이른바 수익 창출형 전쟁 모델이 탄생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마두로 체포라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힘이 곧 정의가 되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겉으로는 인권과 정의를 외치지만 그 이면에는 석유라는 거대한 이권과 패권 전쟁이라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으로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했고 중국과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PAX 아메리카나, 즉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가 더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한 독재자의 몰락이 주는 카타르시스인가요? 아니면 거대 강대국의 일방적인 힘의 논리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확실한 건 오늘 이후의 세계는 어제와 결코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뜨거운